홍준표와 김태효가 공천 탈락했다는 소식도 한번 전해봅니다. 어떻게? 지금 뭐 보수 분열이 일어나겠군요. 어떻게? 아니요, 이 부분은 이분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야 됩니다. 보수 분열이 일어나겠군요. 이게 신기한 홍준표, 게요. 장령. 좋아하는 것 봐. 홍준표, 김태효 공천 탈락. 이현주 전략 공천됐어요. 화이팅! 역시 야,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은 내부 반발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홍준표 탈락은 별로 거들 사람 없어 보이는데 이현주의 전략 공천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하네요. 아사이판 되는 거죠. 그 어차피 이제 영도 그 중구 영도에 김비호 후보도 다시 생환했잖아요.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발리는 일만 남은 우리 언주 누나 열심히 하시고 홍준표, 김태호 두 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예, 고향에서. 그 이름값이 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했던 이주영 있죠. 이주영 씨. 예. 이주영도 컷오프 됐고요. 김한표 이름 정말 투표율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김한표 의원. 한표 더. 저기 거제 이분도 컷오프 됐고 이현주가 살아났고 홍준표가 죽었는데 그 이후 그러면 홍준표는 탈당하겠네요. 왜냐하면 경선에 떨어지는 건 무소속으로 못 나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경선도 못 해보고 컷오프 되는 경우는 무조건 나가서 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홍준표 씨가 지금 당장 나가야죠. 저 이제 컷오프 됐으니까 네. 이분은 이제 대선은 이제 끝난 겁니다. 컷오프 됐다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 자격을 사실상 박탈당한 겁니다. 당에서. 자,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정치 생명을 연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원외에서 서름 받은 거 본전이라도 건지고 가시라. 좀 한풀이도 예, 하시고 그래서 창녕에 출마해가지고 고향 분들한테 사랑 듬뿍 받고 또 고향 분들에게 예. 약속하신 게 있대요. 예, 마지막 정치는 고향에서 하겠다고. 열심히 해야죠. 저는 이제 그 우리 미통당 입장에서는 이 미통당이라고 발음하려고 했는데 제가 혀가 짧아서 미통당이라고 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혀가 길대면 접었다 폈다 그래요. 아무튼 미통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공천 주기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TK에서 진주의원을 날려버린 홍준표를 이슈가 공천을 될 수 있네. 홍준표를 공천을 줬다가는 이거 100% 이슈화가 되거든요. 근데 홍준표의 그 진주 의료원 폐쇄가 홍준표 씨 조차고 한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배신을 때리면 안 되죠. 반드시 무소속으로 나가셔서 그 도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저는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뿐만 아니라 김태호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아직도 홍준표, 김태호 카드는 자유한국당 공관위에서는 다른 지역에 써먹고 싶어 해요. 그 지역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홍준표 씨가 원래 자기 지역구 있죠. 동대문 을. 예, 동대문 을이 아마 아직 그쪽에서 공천 안 했으면 동대문 을로 전략 공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지금 그 민병두 의원이 오늘 컷오프 컷오프 되는 됐거든. 이런 상황까지도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민병두 의원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홍준표를 이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아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은 늘 그쪽 계열이 당선됐는데 민병두가 유일하게 그거를 뚜벅이 전략으로 뚫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병두가 이제 미투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동대문 을 낙마가 됐기 같은 때문에 경우는 동대문 을 같은 경우는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공천 가능성이 높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여기를 청년 우선 공천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 뛰신 분 중에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하셨던 지용호란 분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50대 중반이시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홍준표가 동대문 올라오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양산 의뢰서만 공천을 못 받은 거고 김태호도 마찬가지고 아직 당신네들은 선수로 뛰지 마라는 개념은 아닌데 만약에 당대표 했거나 소위 말하면 광역단체장 정도 한 인사들이 그 지역에서 이들 컷오프 됐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 하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나는 수도권이든 어디든 가라는 대로 간다. 두 번째, 정말 승질나서 탈당해버린다. 어느 쪽? 탈당. 당신들 생각 말고 홍준표 생각을 얘기해봐요. 홍준표 입장에서 남는 장사를 해야죠.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홍준표는 탈당에 나가서 당선 가능성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탈당 그러니까 그 낙선을 하더라도 고향에서 마지막 그 자기가 지낼 공간을 찍어놓고 그 낙선을 해야지 동대문 와가지고 만약에 붙었다가 떨어져 봐요. 완전 진짜 그냥 개 뺐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민병두가 컷오프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저는 홍준표는 만약 크게 준다면 저는 무조건 보따리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가능성이 열렸거든요. 민병두기 때문에 졌던 거예요. 재밌네 이거 진짜 상황이 그러네. 그러니까 민병두 의원 아마 그걸 입장에서- 염두에 두고 당 전략 그 공천위원회에서 예. 저 당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 신청 하겠다 그러는데 컷오프는 재심 신청 거의 안 받아들여져요. 99% 기각이야. 그 가운데 아까 초반에 말했던 유영아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영리한 야. 모든 게 음. 모든 건 계획대로.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예. 다 계획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그 영어로 자막 번역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몰라요. You've got a plan. You have got a plan.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영어 교육도 시켜주는 시사 방송. 좋아요, 구독. 그 처음에는 미래한국당 맞아. 미래통합당 탈당할 때 박근혜 뜻이 이쪽이 아닌가 봐 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감옥에서 편지 하나 받아오더니 나는 미래한국당에서 공천 순위를 예를 들면 친박 다독거리려고 하면 공천 순위를 되게 높게 줄 수도 있잖아요. 최소 9번 아니면 7번 주겠죠. 진짜 어마어마하네. 그 걔네들이 지금 만약에 정의당 등이 뭐 이렇게 어제지 잘못해가지고 위성정당을 이쪽에 뭐 개혁연대처럼 안 만들어지면은 쟤네들이 막 25석 이렇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와, 그럼 야 예전에 민주당이 제일 잘 나갈 때 비례대표 받는 거 더 받는 거네요. 22번, 23번이었다고 어떻게 마지노선이. 예. 야, 이건 뭐 정의당은 또 오늘 심상정 대표가 그 일체 그 비례대표 정당 논의를 안 한다고 딱 선을 껐어요. 또 방송하는 그 시점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당 지도부의 오판으로 정의당이 망가지는 수순 갈 그러니까 거예요. 최대 피해자가 정의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정의당은 지역구가 다 합쳐도 예. 5석 안 됩니다. 네, 이게 예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례표가 빠지느니 정의당을 주겠다 이렇게 갔다면 지금 오히려 정의당에 지역구를 던질 사람들이 정의당의 비례표 안 줘버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쪽이 사표가 돼버리게 생겼거든요. 저는 이게 정의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거기 만약에 정반대로 자유한국당보다 더 지지율이 높을 테니까 그 비례대표 지지율이요. 걔네들이 25석에 30석 갖는다고 하면 제대로만 똘똘 뭉치면 이쪽에서는 30석에 35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비례 수혜할 수 있는 기존의 지지율 등을 합쳐보면 거기다가 비례 상위 순번에다가 30번까지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 거기다가 최소 10명 정도를 꽂아 놓을 수 있잖아요. 30명 중에. 그런 짓을 왜 안 하지? 근데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가 하는 글자만 보면 그 글자 맥락만 그러니까 맥락을 빼고 그 말만 보면은 틀린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고자 하는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가 뭐 민주당 하나 살리자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범진보 진영이 지금 저쪽 그러니까 친일파 그 미통당이 일당이 되는 거를 막자. 그래서 선거법이 개정된 그 취지를 최소한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모이자는 건데 지금 이미 훼손됐기 때문에 난 못한다. 그러면은 선거법 개정 왜 했어요? 그러면 그 주권자 시민회의가 누굽니까? 지금 제하에서 뭉친 저 주권자 시민회의는요. 촛불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사령부예요. 촛불 시민혁명의 사령부가 지금 그 개혁연합 뭐 정당을 만들어서 부당하게 보수 세력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그런 의식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참여하라고 초청장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촛불의 명령, 그 초청장은 촛불의 명령 아닙니까? 촛불 시민회의의 제안을 촛불 시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의당이 궁극적으로 저는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겁니다. 그것만 참여 안 한다면
정의당은 그거는 엄청난 공경에 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속내는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라든지 두 번째는 내부적 반발이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우리 플랜대로 가야지 민주당이 끌려가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내부 세력들 사이에 나는 그 대장이 지켜야 될 그런 특유의 돌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내부 이익만을 갖다 보면 이게 내부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정의당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소수 세력이란 말이에요. 다수로부터 배척당하고 내부로부터 신임을 얻으면 그게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나 지도부는 외부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바글바글 할 때 그 세력만 가지고 가면 쪼그라들게 뻔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체 비례연합 정당에 대해서 고려 안 하겠다 끝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의당을 찍어주고 싶었던 일종의 이제 표용병이라고 보거든요. 예. 민주당 사람들 중에서 이거 어차피 사표 될 거 민주당에 찍는지 정의당에 찍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때 퍼센테이지로 한 30% 이상 나왔던 걸로 여론조사에 이런 상황에서 그 표까지도 안 가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당대표나 이런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내부적인 이야기만 들으면 막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민주당한테 막 의심 가고 쟤네들이 지금 또 이제 우리 또 이런 그 뭐랄까 폐허식으로는 안 되고요. 대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테이블에 딱 앉으면 표를 어떻게 일단 나눌 것이냐, 그 비례 의석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속전특구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당 대표들이 직접 못 하잖아요. 그럼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해야지. 개입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인데. 그럼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저 미래한국당이 말이죠 부당하게 꼼수를 통해서 지금 한 10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촛불 시민의 뜻이고 그래서 주권자 시민회의에서 나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정의당을 해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가설정당 만들어가지고 딱 하고 난 다음에 원내 복귀하는 거고 그 후보자 정하는 것도 정의당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원칙대로 정한 거를 그냥 후보자를 파견만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도 후보자 정한 거 파견만 하는 거고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원내 복귀하는데 뭐가 도대체 정당 정치를 훼손한다는 건지 도대체 제가 머리가 나쁜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민주당이 일당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걸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제2정당이 미래통합당이 제2정당은 지금 맡아놓은 거잖아요. 그 정도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제2당이 된다고 해도 다음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20대 국회 때 봤잖아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건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너무 뻔히 지금 결과가 보이는데 그게 원칙론과 뭐 정신을 훼손 그거는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인정했을 때 이미 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의당의 계산은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도 몇 퍼센트 지지율은 나올 거 아니에요? 단독으로 가도.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범국민적 이슈화가 되면은 비례연합정당은 그러니까 굉장히 뜰 거예요.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되게 현명하시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일당 될 수 있대 하면 대구 투표장에 날려올 거라고 보고 찍을 때 민주당하고 비례연합당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가운데서도 정의당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 진보 개혁 세력 중에 정의당은 개혁적 위치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국 장관 관련 조국 장관을 패면 가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외칠 때만이 정의당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거는 일종의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양당이 싫은 사람들 중에 진보적 개혁적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지율이 평상시 때 분위기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제2당도 한 적 있어. 자유한국당이 한참 제일 나쁠 때는 지지율 2당도 한 적 있어요. 어떤 그런 취해 있는 어떤 지지율에 대한 뻥? 실제로 선거를 하면 우리 장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 15% 이상 20%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자신들의 입지를 줄이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정의당이 약진했다고 쳐봐. 한 10석이나 12석 정도. 근데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됐어. 모든 독박 다 쓴다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정의당도 어떻게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성공하는 걸 과연 바랄까요? 정의당이 일단은 정의당도 민주당도 서로 별개의 당이고 그 상황에서 그냥 냉정하게 당대 당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당대 당으로서 정의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잘 된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제1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우리 미통당이 일당을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웃어야 될 일이 있는가? 그냥 정의당의 이익만 보자는 거예요. 정의당의 이익. 우리 국민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정의당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이해가 가요. 어떤 국민들의 이익이라든지 정치 발전보다는 정의당 입장에서 사실 민주당이 잘 돼봐야 정의당 그냥 항상 제2당일 뿐이에요. 아니 지금 그 계산이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자꾸 답답하면서. 아니 그냥 민주당 입장에 아니 정의당 아니 정의당 입장에서 정의당을 진짜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대로 정의당에 가면 많이 얻어야 8석 얻는다니까 이대로 선거 치르면. 그런데 연합당이 들어오면 10석이 넘게 보장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태에서 정의당이 지금 스탠스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국회가 열렸을 때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원래 욕심은 20석이었다. 예. 근데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 의석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사실상 이런 선택에 있어가지고 정의당이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테면 박빙일 수 있는 지역구. 당장 심상정 대표 고향에 가면 민주당 사람들 안 찍어버립니다. 날아가는 지역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풍선효과 같은 게 나는 있다고 보고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하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데 양보할 때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어렵고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누가 친구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정의당의 스탠스는 국민의 친구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지. 우리의 친구라는 것을 정의당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의당 필성. 정의당 쉴드 치려고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정의당 성토장이 됐는데 메시지들이 왜 그렇게 좀 세게 나오기만 하냐. 희망을 좀 줘야지 국민들한테. 나 희망 줬잖아. 나 희망 진짜 나 된다고 자, 생각한다니까. 자, 온다고. 정의당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끝.